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총 자산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요. 7호선역 근처에 아파트가 있으시고 부평역 오피스텔 2채, 또 상속받은 삼산동의 대보 아파트, 주식은 3억 정도 갖고 계시대요. 근데 현재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이 하나도 없어서 팔려고 내놨고, 상속받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6억이 넘어서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주식과 오피스텔을 정리해서 서울의 아파트나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은 얼마에 내놔야 잘 팔릴지 모르겠고, 상속받은 아파트는 2년이 넘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가를 1억 2천으로 신고해서 대강 계산해보니 1,8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또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는다면 제가 부담할 돈이 5억 정도 됩니다. 현재 관천 떨어진 상태고요. 더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아야 하는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피스텔 매도에 투자하면 취득세는 몇 프로 되는지요? 상속받은 아파트도 주택수 포함이죠. 와, 이분 정말 지금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생각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아파트, 삼산동 대보아파트 34평 6억을 넘겨서 그걸 매도하는 것, 일단 그것에 대한 문의. 두 번째는 주식과 오피스텔을 매도해서 아파트나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문의, 또 취득세, 양도세 관련 문의, 또 주택수에 대한 문의,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해결해 주실까요? 지금 여기 이 대보 아파트를 지금 상속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이 대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건축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아파트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쪽 잘 아세요? 이쪽에? 잘은 모르는데 조금, 근처에 음, 네, 자주 가봐서 네. 이쪽은 사실 지하철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사실 큰 메리트는 없어요. 왜냐면은 추가 부담금도 상당히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추가 부담금도 높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속받은 이 아파트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투자로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전환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세금 문제는 이제 세무사랑 정확하게 상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히 말 잘못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이 세금 문제예요. 그리고 맞아요. 네. 지금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이게 지금 이게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놓으면은 주택으로 치고요. 그리고 업무용으로 놓으면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주택으로 놨는지 업무용으로 놨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주택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놓는다 그러면 지금 집은 일단 7호선 근처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거예요. 한 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주택인 상황에서 매수하면은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속주택은 이거는 사실은 주택세 포함이 안 돼요. 상속받은 5년 이내에 이 처분을 하게 되면은 주택세에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지금 취득세 1에서 3%니까 6억 이하까지 1%고요.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이제 올해 정부에서 2주택은 이제 더 이상 다주택자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라고 얘기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세금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사실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오피스텔은 그냥 월세를 받는 목적이지 그게 어떤 투자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그 대형 호재가 있는 주변에 오피스텔이다 이러면 조금 얘기가 틀리지만,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주거지역 근처에 있거나 이런 오피스텔들, 특히 이제 이런 그 경기도나 이 지방의 이 오피스텔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처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빨리
빨리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뭐 재건축 쪽으로 금액이 여력이 된다면 재건축 쪽으로 뭐 투자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조금 작은 금액으로 좀 더 알차게 효과를 내겠다 그러면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도 돼요. 지금 화두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근데 좀 더 작은 금액으로 뭔가를 움직이길 원한다. 내 그 투자 가치를 극대화시키길 원한다 그러면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요 정도로 또 네. 제가 빼먹은 게 있나요?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세금 문제가 조금 복잡했는데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가 또 따로 있으니까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광진구 자양동 투자 뭐 이런 부분은 만약에 1대1 상담을 또 신청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양동은 네. 그 한강변에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구나.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 어떤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던 곳이에요. 네. 강남은 대부분 한강을 북쪽으로 보고 있지만, 이 자양동은 남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진정한 남쪽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자양동이에요. 그래서 자양동은 또 오세훈 시장이 자양동에 살잖아요. 자양 3동에. 그래서 자양동은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 그런 열풍이 상당히 강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은 연락을 주시고 1대1 상담도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분 사연도 한번 볼게요.